안녕하세요 여러분, 하늘버스입니다.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제목, 미국 기준금리 동결, 양적 완화 확대입니다. 제목이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.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내려야 양적 완화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미 연준이 현 1.50, 1.75 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아니고 동결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간단하게 오늘도 시작할게요. 미 연준 기준금리 예측대로 동결할 수밖에 없었어요. 이 상황에서 올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냥 내리면 또 시장이 예측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에 시장과 줄다리기, 힘싸움을 다시 하고자 이 쉴 틈을 이렇게 12월에 만들었다라는 거죠. 이 부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패스하겠습니다. 그리고 기사 좀 읽어볼게요. 연준은 성명에서 현 상태의 통화정책은 경제활동의 지속적 확장과 강한 노동시장 여건 2% 목표 근방의 인플레이션을 지지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렸다. 동결 배경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의 키포인트 중 하나인 연준은 이번 성명에서 전망에 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. 요 문구를 삭제했다라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? 기준금리 내리지 않겠다라는 시그널 만들어냈다라는 거죠. 시장에서는 무조건 연준 내릴 수밖에 없네 라고 예측을 계속하니까 이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에 이번 이슈를 통해서 미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줄곧 요구하고 있는 기준금리 제로로 계속 내리는 그 부분 방어를 했기에 야, 미 연준 그래도 독립성 지켜냈네 라고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. 끝. 이라고 하고 싶은데 내용이 뒷부분이 더 있어요. 왜? 미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바로 넘어갈게요. 레포 시장 안정은 재무부 당김을 매입으로 충분한데 필요하면 다른 국채를 사는 방안도 고려하겠다. 미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에요. 조금 더 읽어보면 지난 9월 레포 환매조건부 채권 시장에서 나타난 초단기 금리 불안에 대응으로 돈을 쏟아부었었죠. 하루짜리 레포, 기간물 레포 사들이고 있고 3개월, 6개월 당김을 대상으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했으니까요. 요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QE라고 말이에요. 양적 완화를 다시 하는데 대놓고 못하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 초 다시 레포금리 3% 후반까지 치솟는 불안감이 발생이 되니까 아예 미 연준 의장이 채권 매입을 더욱더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. 한마디로 뭡니까? 양적 완화 QE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죠. 정말 재미있게 되었습니다. 미국이 경제가 튼튼해서 양적 완화 그만하고 제로금리 탈출하겠습니다 라고 한지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다시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 나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돌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예 요걸로도 대놓고 더욱더 확대하겠습니다 라고 밝혀버렸으니까요. 한마디로 미국 경제가 좋은 거예요? 나쁜 거예요? 나쁜 거예요. 나쁘니까 돈을 또 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. 저번에도 말씀드렸죠. 돈으로 만들어내는 경제 정상화 안 되면 또 경제 부양시키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고 양적 완화 또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. 그리고 또 다른 재미있는 내용. 시장에서 JP 모건 대형은행 승리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요 이야기는 또 뭐냐? 조금 읽어볼게요. 월가에서 이들이 미 연준의 채권 매입에 대입해서 미리 채권을 사둔 게 지금 엄청나게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죠. 미 연준이 채권을 사들이기로 시작하면서 금리가 하락을 해요.
요 부분 뒤에 바로 설명할 거예요. 기존 채권값이 그러니 오르기 때문에 일부에서 고의적으로 레포 시장 마비시켜가지고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 규제 완화시켜서 이거 완전히 대형은행들만 돈 먹고 돈놀이하는 그거 하는 거 미연준이 대놓고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. 뭔 말이냐?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채권금리 올라가죠. 채권 가격 올라가면 채권금리 내려갑니다. 기본적인 채권 시스템이에요. 지금 레포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어요. 시장금리도 초단기 막 다 올라갔겠죠. 그래서 이거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미연준이 돈을 쏟아부었죠. 눈치채셨습니까? 채권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 채권을 대형은행들이 다 샀고 미연준이 채권금리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때 돈을 쏟아부으니까 금리 내려왔어요. 그러면 누가 여기에서 이득 봅니까? 미리 사놓은 대형은행들이 채권 가격 올라가니까 이득을 보는 거예요. 이때 매각을 하면. 요 이야기입니다. 이게 가능한 이유 뭐예요? 미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해도 미연준이 대규모로 채권을 다 사버리니까 시장에 채권이 돌지 않고 금리 왜곡 현상 발생돼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죠. 그러니 제가 미 채권 갖고 있고 금리 나 10% 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봤자 나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 이 그룹들이 4% 3%로 가격 결정하고 거래를 하면 시장 전체가 어떻게 돼요? 10% 불러봤자 3% 4% 움직이고 저는 바보 되는 거예요. 그러니 이 큰 흐름에서 이득 다 보는 건 미연준과 대형은행들이다라는 거예요. 우리 이 장면 어디에서 많이 봤었죠? 올 하반기 말 많았던 우리은행, 하나은행, 팔아치운 독일 국채금리, 유럽 국가 국채금리 DLS, DLF 상품 요거요. 말씀드렸죠. 왜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밑으로 완전히 하강하는데 자본들이 미치지 않는 이상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매입을 하면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난리가 나는 이유. 유럽 양적완화 채권 돌지 않는 부분을 통해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요. 또 한 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요 이야기 다 정리하자면 뭐예요? 대형은행, 연준 이미 그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다 짜놓은 거고 그대로 베팅하고 그대로 이득 다 봤다라는 거예요.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였던 거죠. 그러면 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. 너 이거 다 예측한 건 알면서 왜 투자 안 했냐? 국채 시장 이거 개인이 막 함부로 하고 함부로 들어가는 그런 시장 아닙니다. 최소 몇십억 단위 굴려야지 이렇게 참여하고 이득 뽑아낼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몇십억 단위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거 괜히 했다가 완전히 크게 물려서 패가망신할 수도 있어요. 그만큼 이거 일반이 할 수 있는 시장 아닙니다. 어쨌든 미연준 지금은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독립성 유지하고 막 이런 퍼포먼스 보여줬지만 내년에 더 심하게 기준금리 인하 압박 받게 될 거예요. 미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있기에 돈이 시장에 확확 들어와 주는 느낌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. 물론 돈 많이 풀려도 그만큼 실물 경제 나아지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데이터 숫자만 미 증시가 계속 활활 타오르는 모습만 보여질 거예요. 그리고 양적 완화 내년에 더 확대될 가능성 높습니다. 이미 미연준 그렇게 하려고 밑밥 다 깔아놓은 상황이니까요.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지금 미연준이 눈치 보면서 금리 동결하고 양적 완화 우회로 규모 키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추후 금리 더 내려가고 시장에서도 뭐 이거 인정해야겠네. 계속 이렇게 하니까 라고 순응하게 되면 그때는 더 크게 더 많이 아예 대놓고 양적 완화 돈 찍는 행동 진행하게 될 거예요. 그러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유동성 더 공급될 거고 폭탄 더 커질 겁니다. 버블이 계속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잊지 마세요. 돈 한 번 찍는 게 어렵지 그거 운영하고 돌아가게 되면 2번, 3번 계속 한다라는 거요. 한번 그 돈 찍는 맛 느끼면 마치 마약처럼 계속 해요.
일본이 그래왔고, 유럽연합이 그래왔고, 미국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. 미국 기준금리 동결, 그러나 양적 완화, 확대라는 요 영상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를 확대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말씀드렸습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돈으로 찍어서 경제를 부양했는데 그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다시 침몰하려는 분위기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? 그대로 침몰하세요 라고 할까요? 안 하잖아요. 돈 다시 더 쏟아부어서 경제 살아나게 하고 계속 돈을 쏟아붓고 할 수밖에 없어요. 언제까지?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. 하지만 돈으로 키운 이 부양을 시킨 경제는 웬만해서는 살아나기가 힘듭니다. 그게 가능했으면 다 돈 쏟아붓고, 일본은 뭐 바보예요? 돈 그렇게 쏟아부었는데. 그쵸?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다들 아시죠?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웬만해서는 매일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